12대 중과실 12가지에 해당되면은 종합범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받는다. 12대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12가지 예외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의 운전자가 잘못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게 형법에 정해져 있어요. 업무상 과실로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그 중에서 차에 관련된 걸 쏙 빼왔어요. 차와 관련된 게 교통사고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이 법은 1981년 12월 31일 날 만들어져서 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교통사고 내면 전부 다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과자가 양상된다. 그래서 아주 크게 잘못하지 않은 거, 그리고 결과가 아주 크지 않은 거, 그럴 때는 합의되면 굳이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일으켰을 때 결과가 크다. 결과가 크니까 그때는 처벌해야 된다. 교통사고 나고 도망쳤다. 뺑소니다. 그건 나쁘지 않느냐. 파렴치하다. 그건 처벌해야 된다. 그 두 가지 말고 부상사고일 때는 아유, 그 합의되면은 그걸 뭐 굳이 처벌해. 지나가다 툭 부딪혀, 엎어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친 거나, 아유,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사람 부딪혀서 다치게 한 거나, 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래서 합의되면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자. 교통사고 처리에 처벌하지 않는 특별한 예외를 주자. 그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다만 8가지는 처벌하자. 8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8가지가 첫째가 신호위반이고요. 두 번째가 중앙선 침범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속 20km 초과했을 때고요. 네 번째가 뭐 앞지르기 방법 예컨대 교차로 또는 터널 뭐 그런 데서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사고 낸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5번째가 철길 건널목에서 멈췄다가 했는데 그냥 가다가 사고 낸 거. 이런 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6번째가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다 횡단보도 사고. 7번째가 무면허. 8번째가 음주운전. 이렇게 8가지. 이 8대 중과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8가지는 중과실이 아니고요. 자, 일반적인 사망사고 뺑소니 말고 일반적인 부상사고는 합의되면 처벌 안 한다. 그런데 이 8가지는 합의되더라도 처벌한다. 예외에 예외가 된 거예요. 특별한 예외에 다시 예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8가지 예외 사유였어요. 이거는 지켜야 된다. 제일 무거운 중과실이 왜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졸음운전. 그래서 운전하면서 스마트 막 문자 보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눈 뜨고 음주운전하는 게 나빠요? 아니면은 문자를 장문 막 보내면서 막 이러고 하는 게 어느 게 더 나빠요? 앞을 안 보고 운전하는 게 훨씬 더 나쁜 겁니다. 그런 게 진짜 중과실이죠. 그래서 8대 중과실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눈만 크게 뜨고 음주운전해도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안 계시죠? 음주운전 절대 안 되는데 근데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죠. 전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졸음운전은 없어요. 8가지. 처음에 8가지만 지켜라. 그리고 합의만 하라. 근데 합의를 하려면 돈을 너무 많이 달린다. 그럼 어떡하죠? 아, 그래? 그럼 종합보험에 가입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은 보험사에서 무한배상 해주잖아. 그러면 합의된 걸로 쳐줄게. 그래서 처음에는요,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이런 거요, 마구 구속시켰어요. 한 8주 진단만 넘으면 마구 구속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정립되기 전이에요.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불구속되고 그래서 구속이 별로 안 됐지만 예전에는 무단횡단 사고 피해자가 큰 것도 거의 대부분 다 구속시켰어요. 80년대, 90년대. 8가지에서 플러스 됩니다. 뭐가 플러스 됐을까요? 인도에 사람이 가는데 인도로 가다 퍽 인도 침범하면 그건 안 되잖아. 그거는 횡단보도 사고나 신호위반이 똑같잖아. 근데 인도 침범 사고가 9번째 들어갔어요. 그다음 9번째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아니 버스가 출발하면서 문을 열고 가네? 사람이 뚝 떨어지네? 안 되지. 개문발차,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그 2가지가 들어가서 즉 인도 침범 사고, 정확히는 보도 침범입니다. 보도 침범과 개문발차. 개문발차는 정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문 열고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문발차가면 문 열고 출발하는 거 생각하는데요. 미리 문 여는 경우 있어요. 멈추려면서 문 열으면 싹 그냥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승각,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까지 해서 10개입니다. 그러다가 아니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어린이는 특별히 보호하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생긴 겁니다. 그게 11번째입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많이 늘어나니까 블랙박스 TV에서 가다가 어떤 트럭이 가는데 거기서 뭐가 푹 물건이 떨어지고 사람 푹 때리고요. 사람이 다쳐요. 근데 이 11가지가 이거 예외 사유가 없다. 트럭이 뭐 떨어뜨려 사람 다치면 저걸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저것도 집어넣자. 그래서 12대 예외 사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2009년도에 아니 그러면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10대 예외 사유 또는 11대 예외 사유 거기만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놔도 아무것도 처벌 안 받아? 골목길 잘 가고 있는데 한눈 팔다가 한눈 파는 건 예외 사유 없어요? 한눈 팔서 사람 때렸어요. 때려갖고 사람을 끼고 그냥 가요. 그 식물인간 될 수도 있고 또는 밀어붙여갖고 가장자리로 가는데 밀어붙여갖고 저기 전봇대 끼워서 목이 부러져갖고 사지마비가 돼요. 근데 처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종합보험 들어있다? 자 우선 사망사고 아니다? 뺑소니 아니다? 그리고 예외 사유 아니다. 8대 중과실,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아니다는 이유로 물론 2009년도에는 그때 10대 중과실인가 그랬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사망사고나 식물인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망사고나 사지마비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 잘못 없이 물론 내 잘못 조금밖에 있다 해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한눈 팔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걸 갖다 처벌하는데 말이 되느냐.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맞다. 처벌할지 말할지는 피해자가 결정하도록 하자. 평등권에 위배된다. 그래서 중상해라는 개념이 2009년 2월에 생긴 겁니다. 죽을 뻔하거나 생명이 진짜 막 그냥 죽을 뻔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불구, 불치, 난치 고칠 수 없는 상태.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안 하면은 너무 억울하겠다. 그때는 물어봐라. 처벌을 원합니까? 네, 처벌해 주세요. 그럼 처벌하자.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12가지 예외 사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서 자동차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탑차 또는 윙바디 그런 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케이스를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커버를 씌우든가 덮개를 씌우든가 꽉 묶든가. 그래서 그냥 떨어뜨려서 이건 사람 다쳤을 때입니다. 사람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진 경우는 12대 예외 사유 없어요. 그건 종합보험에서 그냥 그걸 끝나요. 사람 다쳤을 때. 12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대 예외 사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핸드폰 보다가 사고 내서 나쁜 애 그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졸음운전했어. 졸음운전 증거만 확보되면 그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14대 예외 사유, 20대 예외 사유, 30대 예외 사유, 나중에 50대 예외 사유 문제가 되면 그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저는 누더기법이라고 합니다. 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또 그와 따라서 보험 산업도 육성되고 그리고 경찰관들이 고생은 열심히 했는데 검사가 그냥 기소유예하고 그냥 뭐 그런 거 어차피 처벌 안 할 거 그건 간단해 합시다. 그래서 경찰관들 좀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뭐 의도도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설은 아니에요. 속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생김에 따라서 나 종합보험 들어있는데 뭐 어때? 양심불량 촉진법이 됐습니다. 내가 잘못 사고를 했는데 나는 보험 처리 끝나잖아. 나 12대 예외 사유 아니잖아. 그리고 중상해도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왜 그래? 미안한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폐지하자. 잘못한 만큼 처벌받게 하자. 별거 아니면은 그때는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유예도 있잖아요. 또 합의된 전적에서도 처벌을 낮게 하고 근데 무조건 사망, 뺑소니 그리고 중상해 그리고 12대 예외 사유 아니면 처벌 안 한다? 당한 사람만 억울해요.
처벌 안 하는 종합법에 가입될 때 있으면 처벌 안 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충분히 손해배상 해줄 줄 알았는데 보험사가 그렇게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저거 폐지하는 게 정답인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신호위반이에요. 예외사유 첫 번째가 신호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빨간불인데 갔거나 또는 수신호로 스톱하라고 그랬는데 위반하거나 그건 신호위반입니다. 첫 번째는 신호위반 내지 지시위반이에요.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입니다. 여기 앞에가 신호위반이고 두 번째는 통행금지. 통행금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No entry?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o entry. 들어가지 말아라. 일시정지. 스톱.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했을 때 이게 지시위반입니다. 즉 지시위반은 빨간불하고 같은 거예요. 빨간불 멈춰. 어디 멈춰? 정지선에 멈춰. 정지선 들어가지 마. 그리고 또 진입금지. 일방통행. 일방통행 여기서는 일방통행 되고 반대는 진입금지 돼 있잖아요. 진입금지. 들어가지 말라 돼 있잖아. 들어가지 말라는 게 몇 개 또 있습니다. 안전지대.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 실선 넘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쪽에서 이쪽 들어가지 말라 돼 있잖아. No entry. No entry. 통행금지예요. 그쪽 들어가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일시정지. 미국 가면 스톱이라고 써 있고요. 우리나라는 정지라고 써 있어요. 일본 가면 토메레라고 써 있고 토마레. 요거 들어가지 말아라. 서라. 그런데 그런 안전표시가 있는데 왜 위반해서 들어가고 서지 않았느냐. 결국 지시위반은 신호위반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럴까요? 자, 이렇게 보죠. 1차로 좌회전 표시되어 있어요. 2차로 직진되어 있어요. 3차로 직진되어 있어요. 4차로 지구되어 있어요. 근데 교차로 건너가도 쭉 1, 2, 3, 4차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직진한 거 잘못입니까? 경찰은 직진하면 안 된대요. 그럼 여기서 직진하다 요 차가 이렇게 변경하다 사고 나면은 너 왜 좌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했어? 너 지시위반이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시위반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지시위반은 아니지만 네가 가해 차량이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5개 차로예요. 5차로 우회전, 4차로 우회전. 여기서 직진하다 우회전한 차를 부셨어요. 여기에 직진금지 없어요. 이럴 때 이거 지시위반이다. 여기서 직진하면 2차 위험하지 않느냐? 위험하죠. 위험하긴 한데 근데 가면서 여기 바닥에 우회전돼 있는 거 보나요? 요 차들이 꽉 차 있으면 여기 이게 우회전 차로인지 여기 쭉 직진하면 또 차로가 5개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직진했을 때 가로막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되면은 직진 금지 없으면은 우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한 거, 좌회전 화살표 직진한 거, 그걸 지시위반이 말할 수 있습니까? 노 엔트리, 스톱인가요? 제가 직진 금지 없으면은 좌회전 화살표 돼 있더라도 쭉 연결돼 있으면 갈 수 있다. 지구가 아니고 우회전 화살표 있더라도 쭉 연결돼서 갈 수 있다. 그걸 못 간다는 거는 가면은 만약에 길이 좁아진다. 그럼 내가 남한테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는 없어진 데서 왜 새치기 하려고 그랬느냐. 그럴 때 조심했어야 되지. 그건 안전운전 불이행이죠. 우리나라는 화살표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은 화살표대로 가도록 정립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중구난방이에요. 쭉 직진으로 왔어요. 계속 직진지 돼 있어요. 마지막에 딱 끝에 보니까 좌회전 화살표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실수해서 넘어가라고요? 또 어떤 데는 2개 차로예요. 2개 차로인데 1차로 쭉 오다가 마지막에 좌회전 화살표 돼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길도 좁은데 전부 다 좌회전이다.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옆으로 가야 되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2차로 직자. 이런 곳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한 차량 사고 나면 100대 0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여기다 직진금지라고 해줘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직진하면 위험한 곳은 직진금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사고 나면 해줍니다. 큰 사고 나면 딱 그려줘요. 그러기 전에 포켓차로에서도 역주행해서 나간 차들도 있어요. 포켓차로에서 가면 역주행이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거기서는 직진금지 없어도 당연히 직진 안 하겠지. 아니야. 그래도 그런데 해줘야 돼요. 네, 눈에 보이게 가지 말라고 돼 있지 않냐. 너 왜 가느냐. 지시위반은 신호위반과 똑같이 No entry, stop.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안전표지라고 해서 모든 안전표지가 아니에요. 그 표지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그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했을 때 요때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행금지, 스톱, 즉 화살표는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거 신호위반하고 똑같은 지시위반 처리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검사들과 조사관들 중에 일부는 직진금지 없어도 좌회전 화살표에서 왜 직진했어? 우회전 화살표에서 왜 직진했어? 저거 지시위반도 처리하자, 처벌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전주지방법원하고 수원지방법원하고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좌, 직진금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직진하다가 좌회전한 차량 사고 났어요. 요 차 위험하다. 그게 직진금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게 있었습니다. 그 판결 두 개 갖고 경찰들이 봐라, 직진금지 없어도 법원에서 저 지시위반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거는요, 그건 종합범위 안 들어있어서, 또 어떤 거는 책임보험도 안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랑 같이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요것도 같이 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두 사건, 전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직진금지 없어도 지시위반이라는 그 판결이 있다 해서 저는 그 판결 대법원 가면 깨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가지 말라는 표시 어디 있어요? 통행금지, 일시정지. 교통사고 조사관들 중에서 그 두 판결을 놓고 모두 일반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도 화살표 시킨 대로 갔어야지. 지시위반이다. 그 지시위반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해야 되는데 모든 안전표지를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예요.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민사로 가면 100대 빵이잖아. 그렇죠. 좌회전 화살표, 여기 직진, 직좌,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랑 직진하는 차랑 사고 나면 100대 빵이죠. 저거 그러니까 과실비는 100대 빵, 100대 빵이면 저 신호위반이랑 똑같아. 그런 식으로 유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시위반은 신호위반과 똑같은 그런 지시위반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직진금지 없으면은 그건 지시위반 아니다라고 저는 이론적인 근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경찰들과 일부 조사관들과 일부 검사들은 직진금지 없어도 처벌하자라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어요. 예전에 경찰들은 직진금지 있는데 직진하다 사고 났어도 지시위반을 안 했었어요. 그러나 2018년 8월부터 대검찰청에서 직진금지에서 직진했으면, 좌회전금지에서 좌회전했으면, 우회전금지에서 우회전했으면 그거 지시위반 처벌하자. 그때부터 됐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처벌하자는 거예요. 1년에 판결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만 건 판결이 있죠. 항소심 판결도 수십만 건 되겠죠. 그중에서 2건이 있었다는 걸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능하면 혹시 모르니까요. 화살표대로 가세요. 우리나라는 화살표가 엉망입니다. 엉망이지만 조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 직진 오다가 마지막에 탁 좌회전 표시 있으면 나 뭐 어쩌라고. 화살표가 지멋대로예요. 어디는 쭉 지구 오다가 직진 우회전 오다가 어디가 마지막에 보니까 딱 우회전만 돼 있어. 그럼 어쩌라고. 그럼 비보호 좌회전 어떻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보호 좌회전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직자 표시돼 있어요. 돼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대로 가라. 그럼 여기 1차로는 2개 차로밖에 없는데 쭉 오다가 1차로 오다가 비보호 좌회전? 화살표가 왼쪽으로 돼 있네? 1차로는 비보호 좌회전만 하는 곳인가? 그럼 나는 전부 옆으로 가야지? 옆에 2차로 차들 쭉쭉 오는데? 아이고. 엉망됩니다. 엉망돼요. 그럼 쭉 직진해 오다가 직진을 3색신호로 쭉 오고 있는데 앞에 녹색 신호예요. 비보호 좌회전? 여기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 여기 좌회전 차로야. 여기 직진하면 안 돼? 전부 다 들어오죠. 병목현상. 어쩌다 한 번씩 있는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서 그렇게 비효율적인. 제발 화살표 좀 통일시키세요. 직좌를 줘야 될 때는 직좌를 주고요. 직우를 줘야 될 때는 직우를 주고요. 직진을 해서는 안 될 때는 직진 금지를 표시를 해주고요. 좌회전 하다가 사고 날 것 같으면 좌회전 금지를 해주고요. 우회전 하다 안 될 때는 우회전 해주고요. 페인트 값은 들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화살표가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직진 금지,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표시를 해주는 거, 그것만이 운전자들한테 미리 예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인다고 그럴까요? 그거만 명확하게 하면 신호등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12대 예의 사유 중에 하나인 지시위반은 신호위반과 동급인 지시위반을 뜻하는 겁니다. 빨리 전국의 화살표가 노면 표시가 통일적으로 정비되기를 기원합니다.